아, 예, 반갑습니다.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반갑습니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살 빠졌을 때는 이랬습니다. 네, 네, 칸다일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서정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치르게 될 내신 수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수능 수학과 내신 수학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수학의 특징입니다. 이제 범위는요, 대수, 미적분, 무한,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되겠고요. 현재 중학생들 대상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난이도와 구성을 보게 되면요. 글씨 잘 보이실까요? 네. 난이도 하부터 최상까지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들은요, 기존의 유형이라고 하면 시중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기존의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시중 문제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존의 유형들과 그리고 신유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유형 문제들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시중 문제집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존재하는 상에서 최상 문제들은요, 대부분 수능 기출 문제, 아류작들입니다. 그들을 변형한 거거든요. 문제 특징을 좀 보시면요, 이제 난이도 하 문제들은 특정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묻습니다. 예컨대 뭐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 너 아냐? 뭐 이 정도 계산 정도를 묻고요. 난이도 중 정도는요, 특정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을 묻는데, 뭐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데 너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이미 아니? 이 정도를 묻습니다. 이제 난이도 상 문제가 되면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결합되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합되냐면은 이제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그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너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최상 문제는요, 여기 읽어보시면 고교 수학 범위 내에서 문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적분 1에서 미분 단원을 보면 소단원이 4개가 있어요. 그 소단원 4개를 전부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4개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너 공수 1 때, 공수 2 때 대수에서 배웠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있지, 너 그것들 가지고 그 미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결합을 해야 될지 너 새로운 발상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문제가 이제 난이도 최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요, 30번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 기간하고 문제 풀이량이 되게 길고 많아요. 예, 준비 기간은 한 1년 정도 잡잖아요, 보통. 고3 현역생들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1년 정도 잡고요. 문제 풀이 양은요,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수, 미적분, 무한, 확률과 통계 각각 해당하는 N제라는 게 있어요. 대략 한 200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각 과목별로 3권씩 푸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과목 된 거 60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3과목이면 거의 1800문제 정도 되죠. 조금 많은 문제를 풀게 되면 뭐 2000문제까지 가까이 될 겁니다, 총.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최소 30회분 이상을 풀 건데요. 그 수능 모의고사는 6월, 9월 모의고사가 좀 중요한 모의고사인데, 실제 수능 기관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모의고사라 좀 중요합니다. 6월 달마다 30개씩 나옵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9월 달마다 실전 모의고사 30개 나옵니다. 9월 모의고사 끝내면 수능 대비 실전 모의고사 30개 나옵니다. 총 90회분이에요. 정말이에요. 1등급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 거의 30문제씩 있는 거니까 한 90회 정도 하면 2700문제, 거의 대략 한 5000문제 정도를 1년 동안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이제 이 문제풀이 한 요 정도 하시면 한 1등급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신 수학 특징을 좀 보시면요, 범위는 해당 학기에 배우는 과목의 딱 절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수 1 배우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공수 1의 절반, 기말은 나머지 절반. 2학기 때는 공수 2 배우니까 공수 2 1학기 중간고사 때 공수 2 절반, 기말고사 때는 나머지 절반. 이런 식으로 해당 범위의 절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수학의 특징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제 대치동 내신 수학의 특징인데요. 이게 대치동뿐만 아니라 학군지들은 보통 이런 양상을 띠고요, 학군지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는 이런 양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군지의 내신 수학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난이도와 구성은 이제 중부터 최상까지 제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아까 수능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했잖아요. 얘는 제한적으로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항상 학교 부교재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따로 프린트도 주고요. 그리고 해당 과목에 해당하는 수능의 역사가 거의 한 30년 되거든요. 기출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기출문제들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여기서 그대로 내요. 변형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교재가 난이도가 높은 부교재다. 그럼 학교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학교 쌤이 주신 프린트에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다. 그럼 학교 시험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어떤 거냐, 학교 문제 부교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하부터 최상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부터 최상까지 거의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랑 프린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발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디서 본 듯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있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니까 숫자를 변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숫자를 변형하다 보면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 대신 새로운 발상이나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로만 새로운 발상은 거의 없고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로 출제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준비 기간은 보통 2달 정도 잡습니다. 3월달, 4월달 열심히 내신 대비하고 5월달 첫 주에 중간고사 보고 끝나고 나서 다시 5월, 6월 열심히 또 준비하고 6월달, 7월달 첫 주에 기말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보통 2달 정도 준비하고요. 이제 문제풀이 양은 학교 부교재하고 프린트 원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 문제랑 변형 문제 그리고 그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래서 총 500문제 정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등급 학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1등급 학생들 말고요. 예. 3등급 학생이 1등급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 수능 수학이 어려울까요? 내신 수학이 어려울까요? 3등급이 1등급이 되기까지. 예. 시간 관계상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예. 내신 수학이 훨씬 어렵습니다. 수능 수학보다 내신 수학이 3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정수능 수학은 문제 풀이만 5,000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신은 딸랑 500문제 준비하면 되는데 10배 차이가 나요. 시험도 준비도 수능 수학은 1년 준비하고 내신 수학은 2달밖에 준비를 안 하는데 그리고 수능 문제는 세상에 없는 문제를 낸다면서요. 내신은 백서부처맞기입니다. 근데도 내신 수학이 3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이제 올해 대치동에 있는 모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제가 비교 분석해 본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6월 모의고사 28번 문제고 준킬러에 해당됩니다. 난이도는 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가 이 학교에서 8번에 나왔어요. 8번에.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채점 열심히 보고 잘 풀린다고 딱 채점 넘겼더니 이런 망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림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완전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번 준킬러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가 21번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19, 20, 21번이니까 가장 주관식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번에 10번에 또 나옵니다. 그림이 완전히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중상 정도예요. 네, 11번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학교 시험지예요. 예, 여기 보시면 fx를 x 빼기 3으로 나온 나머지 fx를 뭐 x 빼기로 나온 나머지 물어본 게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숫자만 바꾼 겁니다. 예, 29번은 킬러입니다. 마지막 문제 30번 진짜 있는 문제라서 킬러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13번에서 예, 중학교 문제예요. 예, 숫자만 바뀐 겁니다. 완벽히.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네 글자 학교입니다. 네 글자 학교. 예, 플레이로 하면 길어지는데 보통 줄여서 네 글자로 부릅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예. 예, 이제 29번 킬러 문제가 예, 똑같이 또 나오고요.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16번에 나오고요. 뭐 변형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가나다 조건을 좀 풀어서 써준 게 불과하거든요. 네, 마지막 구하는 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또 나옵니다. 30번이. 그 문제가 또 17번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8문항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예, 실제로 근데 제가 닮지 않았던 것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변형된 것 같지 않고 완전 새로운 문제인데 강사들의 눈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문제. 이거는 조금 제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만 갖고 와는 8문항이에요. 예, 실제로 한 14문항 정도가 거의 거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보면 이제 여기 30번하고 29번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수능 시험은 이제 100분이거든요. 30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걸 차이를 가리는 게 딱 6문제예요. 예, 딱 6문제입니다. 준킬러 4문제, 추락 문제 2개. 그래서 딱 6문제인데 100분 동안 24문제를 2분 안에 풀어요. 한 문제다. 그럼 한 48분이잖아요. 그럼 52분 가지고 그 6문제를 푸는 겁니다.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선. 그 52분 동안 6문제 풀으라고 낸 문제를 여기에 50분 동안 10문항을 내는 거예요. 서술형도 있잖아요. 50분 동안 10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앞에 12문제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없냐?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아까 부원장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까 그 마지막 문제 정석풀이가 그렇거든요. 예. 논리 단계가 6단계인데 제가 논리 단계대로 잘라온 거예요. 논리 단계가 6단계입니다. 빠른 풀이라고 하면요. 보통 어떤 거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건데 1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가는 방법. 1, 2단계까지 왔으면 바로 5단계로 가는 방법. 이런 게 빠른 풀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본 풀이가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정석 풀이가. 그럼 빠른 풀이 해줘봤자 몰라요. 그때는 알겠죠. 근데 이해가 안 가니까 외웁니다. 그걸 그대로 외워가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같이 나온 거는 8문항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준비할 때 8문항만 준비할까요? 제가 딱 수능 나올 것 같으면 8개 딱 해줬는데 그 8개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저는 완전 잘했죠. 보통 애들한테 몇 문제 풀리겠어요? 거의 한 100문제 가까이 풀립니다. 그런 것만. 그럼 그 100문제마다 빠른 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100개 외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까먹죠? 숫자 조금 바뀌면 못 풉니다. 학교 쌤들도 아시거든요. 여기 학교 쌤들도 빠른 풀이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일부러 1단계에서 바로 5단계로 갈 수 있는 빠른 풀이 있죠. 그 풀이를 꼬아서 2단계까지 보지 못하면 5단계로 못 가는 풀을 줍니다. 문제로 그렇게 숫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빠른 풀이를 그냥 외워서 풀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등급 학생이 그게 될까요, 그러면? 이해하면서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수학에서 한 번 3등급 딱 나오면요. 1등급으로 가기가 거의 좀 세게 얘기해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준비 기간도 정말 짧잖아요. 네. 이 준비 기간이 2달밖에 안 되네가 아니라 엄청 짧은 거예요. 그 2달 동안 6단계 정도 되는 풀이의 문제들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내신 문제에서 내신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엔 이런 문제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풀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그때 시험 기간 때 배워도 안 늦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정석 풀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논리 정연하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배양하느냐. 저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배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기 쉬운 예시로 이제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되게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죠. 어떤 학생이 얘를 증명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 단계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거 3개 보이죠? 다 닮음인데, 닮은 B가 요 비편 A 대 B 대 C입니다. 닮은 B가 A 대 B 대 C가 되면 넓이 B는 제곱 B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 넓이가 A제곱인 거고 얘 넓이가 B제곱인 거고 큰 게 C제곱이죠. 그러면 보이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했으니까 큰 거 나와야겠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증명들 있죠. 실제로 피타고라스 씨는 그렇게 증명 안 했어요. 딱 보고 당연해. 1단계, 2단계 논리를 거쳐봤더니 당연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2, 중3 친구들은 지금 선행에 너무 빠르게 나가고 있고 진도 빼기 급급하니까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시간도 없고요. 결론만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부터 10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55라는 거 저희 다들 알 텐데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5 더하기 7, 6 곱하기 이런 건 적어봤는데 둘 다 10이죠. 그쵸? 5 더하기 7은 10이고 6 곱하기는 10이야.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여기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할 때 3, 6, 10, 15, 21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아요. 이게 실제로 대수의 등차수의 합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식은 5하고 7의 가운데 숫자가 6이죠. 네, 그걸 우린 멋있는 말로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평균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숫자 2개 더하면 2로 나누죠. 3개 더하면 3으로 나누죠. 4개 더하면 4로 나누죠. 그 얘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숫자 2개의 평균이 6이잖아. 너 2개 더 하고 싶니? 평균에다가 D를 곱해.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을 그렇게 읽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가운데가 5.5죠. 2부터 9까지 가운데가 5.5죠. 3부터 8까지 가운데가 5.5죠. 평균이 5.5입니다. 5.5짜리 평균을 10개 더 하고 싶니? 그래, 10을 곱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등차수의 합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그 등차수 합 공식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 가서 그 논리가 조금만 길어지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좀 쉬운 예시를 들고 왔는데 논리가 한 2단계 정도밖에 없는 걸 갖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마주해야 되는 거는 한 5단계, 6단계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들을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5 더하기 7을 그냥 12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의 의미가 뭐지?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보면 내가 얘를 계산할 수 있구나. 어떤 목표 지향을 향해서 논리들을 순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0분 정도는 머릿속에서 그거를 음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선행을 나가게 되면 당연히 한 문제당 30분씩 고민할 만한 문제를 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히 30분 정도 고민하기 좋은 문제들을 선정해 주세요 하고 어머님들께서 보내시는 곳이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은 한 개념 나갈 때마다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도전 킬러라는 이름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줍니다. 이게 숙제예요. 풀려도 괜찮습니다. 못 맞춰도 괜찮아요. 풀이 한 줄도 못 적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보고 한 5문제, 6문제 정도면 고민할 만 하잖아요. 한 문제 가지고 30분 동안 째려보는 겁니다. 내가 뭘 배웠지? 내가 그걸 배울 때 어떤 과정으로 계산을 했었지? 어떤 논리적 결합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한 문제당. 이렇게 고민하는 습관이 쌓여가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한 단원당 소단원 하나당 5문제, 6문제니까 보통 소단원이 하나당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30문제 정도가 그런 논리의 결합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앞에 봤던 이렇게 풀이가 논리 과정이 긴 게 수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빠른 풀이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이 돼요. 근데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진도 빼기 바빠서 이런 고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거 문제 빨리 풀려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면 외워가니까 사고는 안 깊어지죠. 근데 문제 떠도는 말들은 들어 죽어드는 건 많은데 그걸 결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뭔지도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